모욕죄는 위헌이다. 제1편. 검찰청 검사장도 모르는 모욕죄의 보호법이. 안녕하세요. 법타쿠입니다. 저는 우연한 기회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20여 차례 주고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결과 저는 모욕죄가 위헌적인 요소가 많은 법임을 깨닫고 모욕죄가 폐지되기를 바라며 이 법의 부조리를 소개하기 위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연한 일로 온라인상에서 말다툼을 하게 되어 상대방과 여러 차례 고소를 주고 받았기에 고소를 하는 것뿐 아니라 고소를 당해본 경험도 풍부하여 인터넷에서 이 법조항에 대해 법률적 조언을 하는 변호사 분들보다도 이 법의 실체에 관해 더 자세히 잘 알고 있으며 이 법이 왜 위헌적인지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더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겪은 사건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모욕죄, 명예훼손죄의 실체에 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조인들조차 모욕죄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법인지 공통된 인식 없이 적용해 왔고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공통된 가치관이 없이 경찰 수사관, 검사, 판사마다 다른 판단과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단적인 증거를 보여드립니다. 모욕죄의 형법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를 통해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 본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외적 명예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모욕이라 함은 상대방에 대하여 욕을 하거나 조롱을 하거나 또는 악평을 가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서 범인 자신의 추상적 판단을 발표하여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경멸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모욕에 의하여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그 명예에 해를 입었다는 것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즉, 현실적으로 상대방의 명예에 해를 입히지 않은 경우에도 형사적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끼친 해악에 비해 처벌이 훨씬 큰 과잉금지 원칙의 위반이 아닌가 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모욕죄가 보호하는 법익이 외적 명예라는 것입니다. 즉, 명예의 외적인 부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내적인 부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인지 헷갈릴 것입니다. 명예의 내적인 부분을 보호하지 않는다 함은 단순히 피해자가 기분이 나빴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하기 위해 이 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는 명확히 명예감정은 헌법이 보호하는 법익이 될 수 없다고 여러 차례 정의한 바 있습니다. 2002 헌마 425, 2009 헌마 147, 2009 헌마 146 등.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에는 개인의 명예에 관한 권리도 포함되는 바, 이때 명예는 사람이나 그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객관적 외부적 가치평가를 말하는 것이지 단순히 주관적 내면적인 명예감정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명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헌법이 인격권으로 보호하는 명예의 개념을 사회적 외부적 징표에 국한하지 않는다면 주관적이고 개별적인 내심의 명예감정까지 명예에 포함되어 모든 주관적 명예감정의 손상이 법적 분쟁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관적 내면적 정신적 사항은 객관성과 구체성이 미약한 것이므로 법적인 개념이나 이익으로 파악하는 데는 대단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런데 과연 그런 구분이 가능할까요? 제가 인터넷상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에 관련한 기사에 야 이씨 엑스놈아 라고 댓글을 달았다면 저는 그 사람의 외적 명예를 손상시킨 것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의 명예감정을 손상시킨 것일까요? 그러한 구분이 과연 명확하게 가능할까요? 뭔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말장난 같지 않습니까? 과연 법조인들은 외적 명예와 내적 명예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것일까요? 참고로 모욕죄에 관해 과거에도 여러 차례 헌법 소원이 청구되었으나 합헌으로 결정난 적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건으로는 진중권 씨의 듣보잡 사건을 통한 헌법소원 사건이 있었죠. 인터넷의 이용이 일상화되고 SNS상에서 말다툼도 일상화가 되면서 모욕죄의 고소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로 인해 현재도 여러 건의 헌법소원이 심리 중인데요. 현재도 본안 심리 중인 사건 중 한 헌법소원 청구 사건에서 서울의 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모욕죄가 우연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답변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심판 청구의 요지. 청구인은 형법 제311조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 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이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위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으므로 합헌적인 법률이라 할 것입니다. 본안에 대한 검토.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개인의 명예감정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고, 이에 따라 모욕 행위를 금지한 것이므로 본건 규정의 입법 목적 정당성은 당연히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한편, 형법에는 다른 규정에서 명예훼손죄의 처벌 근거를 두어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 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보고 내지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 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사실의 적시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타인의 명예감정을 훼손하는 행위를 모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또한 모욕이 문제되는 경우 그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 형성이나 공개 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 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의 심사 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하는데, 당의 표현이 공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가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에 우선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아니한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개인의 명예 감정을 무시하고 보장될 수 있는 언론의 자유는 상정하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규율을 둔 것은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달리 덜 제약적인 수단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하기 어려우며, 이에 관련된 자유의 제한은 감수할 만한 정도의 것으로 결코 법익 균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검찰청의 대표인 검사장의 답변서 내용대로라면 모욕죄는 개인의 명예감정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언론의 자유보다도 우선한다는 것인데, 헌법재판소에서는 명예감정은 헌법에서 보호하는 법익이 아니라고 하니 그 자체로 모욕죄는 위헌이라는 말이 되겠군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모욕죄로 처벌을 받은 수많은 피고인들은 과연 헌법이 보장하는 어떤 보호법익을 침해하여 처벌을 받은 것일까요? 어떻게 검찰청에서는 개인의 명예감정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데 꼭 필요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보다 우선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일까요? 개인의 명예감정이 언론의 자유보다 우선한다면 우리는 듣는 사람의 감정이 상하게 할 만한 어떠한 비판도 할 수 없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참고로 모욕죄는 일본의 형법 초안을 참고하여 한국의 형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식이 된 조항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처음부터 입법 목적이 고려되어 제정된 법이 아니면 정작 일본에서는 형법본안 제정 시에 수정이 되어 모욕죄는 징역형이 없고 과료로서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즉, 일본에서는 버려지고 수정된 조항이 한국에만 남아 매년 수 많은 고소사건을 양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도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에 대해 추가 영상을 올려나가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